세 번째 주제는 김만배의 입으로 잡았습니다. 김만배 씨는 이제 전 언론인이고요. 화천대유의 대주주,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 1153배, 만배까지는 안 됐습니다. 1153배인데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첫 번째 소환인데요. 여기에서 최근 논란이 1,000억 원 넘게 배당을 받은 천화동인 1호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게 이른바 녹취록 내용이 다르고 정민홍 변호사의 진술서 내용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만약에 그 유동규 씨가 주인이라면 저한테 찾아와서 그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민영 변호사한테 돈을 빌렸겠습니까? 근데 녹취록과 자술서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두 분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건 뭐 주장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 씨는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앞서 검찰이 확보한 정약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알지 않느냐, 그거는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해당 내용을 이제 보도를 한 바가 있고요. 다만 엊그제 또 나온 정민홍 변호사는 이제 남욱 변호사의 후배로 역시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정민홍 변호사가 쓴 자술서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내 거다, 자기 것이다, 차명으로 김만배 씨에게 맡겨놨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자기 거라고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내막을 보면 서로 특정인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누구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탐욕에 찌든 대한민국의 부동산 특권 카르텔이 예. 자기들보다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전 투구를 하다가 자기네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격입니다. 예. 그리고 검찰 수사가 되니까 서로 이제 살려고 빠져나가려고 서로에게 서로를 막 미루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검찰 수사와 경찰 수사가 굉장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왜냐하면 예. 서로 경쟁적으로 불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만간에 실체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 1,200억의 배당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 계좌 추적, 현금 흐름 이거 추적하면 예. 금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밝혀질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휴대폰을 검찰이 못 찾았잖아요. 근데 한 일주일 동안 못 찾았는데 경찰이 단 하루 만에 찾았습니다.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놓으니까 검찰이 못하는 거 경찰이 합니다. 경찰이 못하는 거 검찰이에요. 경찰이 못하는 거 공수처가 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수사와 기소와 관련해가지고 서로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검찰이 일주일 동안 못 찾던 휴대전화 경찰이 하루 만에 찾아버립니다. 수사 이 팀 규모도 검찰이 한 30명, 경찰도 한 3, 40명 경쟁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실체는 금방 조만간에 드러날 나올 것이다. 것이다. 그렇게 예. 확신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뭐 좀 차치하고요. 예. 그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논점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 그럼 이 민간의 이렇게 소수 집단들에게 이렇게 특혜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지금 뭐 이재명 지사는 당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한 사업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4,040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돈이 결국에는 몇몇에게 특혜가 갈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이 포커스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뭐 디지털 증거가 워낙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김만배 씨의 이제 수사가 더 본격화되고, 아까 말한 그 핸드폰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확보가 됐으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수사가 더 진척이 되면 저는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것이다 보고요. 지금 뭐 여야 할 거 없이 이 부분을 빨리 털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에 가는 그 대선 과정 속에서 계속 이것이 정치 논쟁이
공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이 정말 이 화천대유가 누구 것인지, 천화동인이 누구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작업들을 도대체 누가 지시해서 어떻게 그런 구조를 만들어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또 경찰이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바대로 이것이 진행은 진행대로 되더라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것을 그냥 이렇게 뭉개고 가서 예. 모든 것이 그냥 꼬리 자르기식으로 거기서 끝내려고 한다면 저는 큰 화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스가 복잡하게 나오고 사실관계가 전후관계가 복잡하잖아요.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잘 이해하기도 힘든 정도입니다. 이럴 때는 간단합니다. 경제적 이득을 본 세력, 금전적 이득을 본 세력, 돈 받은 세력, 이게 주인이고 몸통이고 범죄자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전부 국민의힘 사람들, 그 원유철 오선 의원 하셨죠. 국민의힘 의원, 그 원내대표까지 하신. 예, 그거 미래한국당 대표도 했죠. 예, 얼마 받았습니까? 그 부인이 지금 또 고문으로 가 있어요. 곽상도 예. 의원 아들은 포르쉐 타고 나타나가지고 지금 50억 아닙니까? 돈 받고 이런 복잡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돈 받은 사람, 금전적 이득을 누린 사람,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 이게 범인이고 몸통이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조를 만든 것이고 지금까지 그럼 드러난 이재명 후보가 그 부분들이지만 사람들 돈 아니, 벌게 그러니까 이재명 해주려고 만들었다는 후보가 이야기인데 맞지가 않는 측근들이 것이죠. 유동규나 또 그 외에 지금 백현지구 사업이나 또 평택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 쌍둥이 사업의 구조들을 가지고 이재명 지사와 정치 경제적 공동체를 같이 하고 있는 그 측근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이 특혜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서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사를 통해서 그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 대장동 사업은 100% LH가 공영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100% 공영 개발을 막았던 세력도 국민의힘이고, 그리고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을 독식할 수 있는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 저항하고, 그 기초단체장이라는 법적으로도 또 지위적으로도 한계 상황에 있는 성남시장이 고군분투, 악정고투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공공환수를 예. 하기 위해서 투쟁했던 그런 역사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경제적으로 이득 본 자, 돈 받은 자, 금전적 이득을 본 세력들이 범인이자 핵심이다. 예. 이 말씀 다시 일단 두 드리겠습니다. 분의 말의 핵심은 이미 이제 김만배 씨가 소환이 됐고 또 경쟁적으로 녹취록 자수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들어갈 것이고 들어가면 나올 것이다. 간단합니다. 범인이 누군지. 예. 여러 명일 수도 간단할 있고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설계한 장본인이 이재명 지사라고 했으니까 예. 왜 그런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를 나중에 검찰에서 수사하면 밝혀질 거라고. 그분 있잖아요. 그분. 네. 그분과 관련해서 여의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분은 대체 누구냐? 그분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 그 정도급이 아니고 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이 일어났잖아요. 예. 국정농단이 지금 단죄를 받은 것이 아니고 계속되고 있을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또 뭐 고소고발하고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간단합니다. 돈의 흐름만 보면 드러납니다. 그동안 돈 받아왔던 세력들이 누구인지 예. 뭐 금방 드러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실체가 빨리 쓰이길 바라겠고요. 나중에 좀 더 정황이 나오면 네.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